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칼날 같은 바람이 집집마다 문틈을 파고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젊은 여인, 옥내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말없이 꾸리고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인 듯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여종으로 들어간 지 겨우 보름 남짓,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벌써 6번째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인연이 대체 무엇인데 여종 주제에 저리도 곱게 생겼단 말이냐?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늘고 흰 것이 필시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르겠구나. 이전 마님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낡은 치마저고리 한 벌,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비녀 하나, 그리고 동생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쫓겨났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2번, 3번 거듭되면서 옥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에 이르러서는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옥내의 외모는 실로 남달랐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얼굴에 호수같이 맑은 눈동자,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은 천한 상놈의 자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곱게 틀어올린 모습이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품위는 영락없는 양반댁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옥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마님들은 자신의 대감이나 아들이 옥내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전현이 일부러 저러는 게 틀림없어. 여종 주제에 어디서 저런 요망한 눈짓을 배웠을꼬? 우리 도련님께서 자꾸 전현 쪽만 쳐다보시니 저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실제로 옥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옥내는 단 한 번도 먼저 눈길을 주거나 교태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년이 여종이긴 하더냐? 대체 어디서 기어들어 온 것이냐? 어디 양반댁 도련님을 홀리려 들어. 매번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었지만 옥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옥내에게는 6남매의 맏으로서 부모를 모두 여인 후 어린 5동생을 홀로 돌봐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7살 막내 옥진이부터 16살 둘째 옥수까지 모두가 옥내만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다 줄 거야? 언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배고파. 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릴 때마다 옥내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을 텐데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옥내가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6 식구가 배불리 먹기 어려웠기에 그녀는 늘 자신의 몫을 덜어 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동생들의 모습만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옥내는 짐을 다 꾸린 후 방 한 구석의 작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못나게 태어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이 아무리 곱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동생들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작은 한숨과 함께 보따리를 등에 둘러맨 옥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옥내는 마을 어귀 서원에서 여종을 구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니 필시 다른 곳과는 다를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원 입구에 도착한 옥내는 청운서원이라 적힌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과 단정한 건물에서 다른 양반댁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문간에서 나온 중년 남자가 옥내를 훑어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여종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따라오너라. 안채로 들어가니 50살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마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러 온 아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큰아들이 학문에만 매진하고 있어 조용하단다. 내가 할 일은 주로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시중이니라. 옥내는 마님의 따뜻한 말투에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 승윤이가 서재에서 공부할 때는 되도록 가까이 가지 말 거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옥내는 청운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옥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서재문이 열리며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나왔습니다. 바로 도련님 승윤이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갑작스러운 인사에 옥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어느 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요.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나는 승윤이라고 한다. 승윤은 옥내에게 진실함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옥내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승윤의 말에 옥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 다르십니다. 다른 양반 나리들과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십니다. 옥내는 어디서 왔느냐? 말투나 몸가짐이 여느 종과는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에 옥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승윤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됐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더라도 묻지는 않겠다. 다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다. 옥내는 가슴 저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승윤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옥내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혹시 옥내는 글을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배움에 어찌 분수가 있겠느냐? 안 됩니다. 도련님. 여종이 글을 배우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옥내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마님이 자신과 승윤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옥내야, 매화를 좋아하느냐? 네, 도련님.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 그런지 보기 좋습니다. 너는 참 깊이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내야, 잠깐 이리 와보거라. 요즘 승윤이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 같더구나. 대답이 참 똑똑하던데. 여종 주제의 말이다. 마님의 말에 옥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아들을 꼬시려는 속셈이 아니더냐? 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분수를 넘보는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님. 시끄럽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말이다. 그때 서재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승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옥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전현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말이 맞구나. 당장 나가거라. 옥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승윤이 뒤따라왔지만 옥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내야, 잠깐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저는 여종입니다. 마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련님께서 저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시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받아라. 내가 일한 품삯이니 받을 권리가 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날 밤 옥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승윤이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내 이름이 정말 옥내가 맞느냐? 옥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다. 내게는 지금의 내가 중요할 뿐이다. 그 순간 옥내의 마음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련님, 옥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승윤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옥내는 정신을 차리고 승윤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옥내는 짐을 들고 방을 나섰고 다음 날 새벽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옥내가 사라진 후 승윤은 며칠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옥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런 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 승윤은 옥내의 행방을 찾아 마을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여종 말씀이시군요. 아무리 봐도 여종 같지 않았어요. 말투며 손끝이며 딱 양반집에서 자란 티가 났지요. 그러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내라고 하셨소? 혹시 남당고씨 집안 이야기 아니오? 남당고시여. 그렇소. 그 집안 큰손녀가 옥내라고 했는데 참으로 불쌍한 일이지. 원래 이름난 양반가 교수였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비가 손자만 거두고 손녀들은 내쳤다지 않소. 승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내가 정말 양반집 딸이었으며 동생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한 상인에게서는 동생이 5이나 되며 막내는 겨우 7살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승윤은 옥내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여종 일을 하면서까지 동생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옥내야,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승윤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옥내를 다시 만나 그때는 신분과 상관없이 그녀와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옥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내야, 어디 있었느냐? 얼마나 찾았다고? 도련님, 저는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옥내는 승윤의 어머니와 안채에서 한참을 이야기한 후 더욱 굳어진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옥내는 깊이 절을 하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승윤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 여종의 정체를 알아냈다. 남당고씨 집안 큰손녀가 맞더구나. 그래서 그 집안에 알리겠다고 했다. 손녀가 여종 노릇을 하며 집안 체면을 망치고 있다고 말이다. 어머니, 어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다. 사람을 보냈으니 그녀는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되겠지? 승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내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당고시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옥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승유는 옥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를 지나던 승윤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곧 밥을 해줄게.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옥내는 아니었지만 승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옥내 언니는 언제 옥내 언니는 일하러 갔어. 저녁에 돌아올 거야? 승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옥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옥내 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찾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언니는 지금 여기 없어요. 며칠 전에 어디론가 떠났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저 잠깐 다녀오겠다고만 하고는. 승유는 실망했지만 옥내의 동생들을 찾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그녀를 꼭 찾겠다는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칼날 같은 바람이 집집마다 문틈을 파고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젊은 여인, 옥내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말없이 꾸리고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인 듯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여종으로 들어간 지 겨우 보름 남짓,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벌써 6번째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인연이 대체 무엇인데 여종 주제에 저리도 곱게 생겼단 말이냐?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늘고 흰 것이 필시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르겠구나. 이전 마님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한 벌,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비녀 하나, 그리고 동생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쫓겨났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2번, 3번 거듭되면서 옥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에 이르러서는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옥내의 외모는 실로 남달랐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얼굴에 호수같이 맑은 눈동자,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은 천한 상놈의 자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곱게 틀어올린 모습이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품위는 영락없는 양반댁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옥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마님들은 자신의 대감이나 아들이 옥내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전현이 일부러 저러는 게 틀림없어. 여종 주제에 어디서 저런 요망한 눈짓을 배웠을꼬? 우리 도련님께서 자꾸 전현 쪽만 쳐다보시니 저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실제로 옥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옥내는 단 한 번도 먼저 눈길을 주거나 교태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년이 여종이긴 하더냐? 대체 어디서 기어들어 온 것이냐? 어디 양반댁 도련님을 홀리려 들어. 매번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었지만 옥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옥내에게는 6남매의 맏으로서 부모를 모두 여인 후 어린 5동생을 홀로 돌봐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7살 막내 옥진이부터 16살 둘째 옥수까지 모두가 옥내만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다 줄 거야? 언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배고파. 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릴 때마다 옥내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을 텐데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옥내가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6 식구가 배불리 먹기 어려웠기에 그녀는 늘 자신의 몫을 덜어 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동생들의 모습만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옥내는 짐을 다 꾸린 후 방 한 구석의 작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못나게 태어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이 아무리 곱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동생들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작은 한숨과 함께 보따리를 등에 둘러맨 옥내는 차가운 방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옥내는 마을 어귀 서원에서 여종을 구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니 필시 다른 곳과는 다를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원 입구에 도착한 옥내는 청운서원이라 적힌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과 단정한 건물에서 다른 양반댁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문간에서 나온 중년 남자가 옥내를 훑어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여종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따라오너라. 안채로 들어가니 50살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마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러 온 아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큰아들이 학문에만 매진하고 있어 조용하단다. 내가 할 일은 주로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시중이니라. 옥내는 마님의 따뜻한 말투에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 승윤이가 서재에서 공부할 때는 되도록 가까이 가지 말 거라.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옥내는 청운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옥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서재문이 열리며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나왔습니다. 바로 도련님 승윤이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갑작스러운 인사에 옥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어느 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요.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나는 승윤이라고 한다. 승윤은 옥내에게 진실함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옥내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승윤의 말에 옥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 다르십니다. 다른 양반 나리들과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십니다. 옥내는 어디서 왔느냐? 말투나 몸가짐이 여느 종과는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에 옥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승윤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됐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더라도 묻지는 않겠다. 다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다. 옥내는 가슴 저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승윤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옥내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혹시 옥내는 글을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배움에 어찌 분수가 있겠느냐? 안 됩니다, 도련님. 여종이 글을 배우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옥내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마님이 자신과 승윤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옥내야, 매화를 좋아하느냐? 네, 도련님.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 그런지 보기 좋습니다. 너는 참 깊이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내야, 잠깐 이리 와보거라. 요즘 승윤이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 같더구나. 대답이 참 똑똑하던데. 여종 주제의 말이다. 마님의 말에 옥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아들을 꼬시려는 속셈이 아니더냐? 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분수를 넘보는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님. 시끄럽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말이다. 그때 서재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승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옥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전연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말이 맞구나. 당장 나가거라. 옥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승윤이 뒤따라왔지만 옥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내야, 잠깐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저는 여종입니다. 마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련님께서 저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시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받아라. 내가 일한 품삯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날 밤 옥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승윤이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내 이름이 정말 옥내가 맞느냐? 옥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다. 내게는 지금의 내가 중요할 뿐이다. 그 순간 옥내의 마음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 옥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승윤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옥내는 정신을 차리고 승윤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옥내는 짐을 들고 방을 나섰고 다음 날 새벽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옥내가 사라진 후 승윤은 며칠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옥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런 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 승윤은 옥내의 행방을 찾아 마을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여종 말씀이시군요. 아무리 봐도 여종 같지 않았어요. 말투며 손끝이며 딱 양반집에서 자란 티가 났지요. 그러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내라고 하셨소? 혹시 남당고씨 집안 이야기 아니오? 남당고시여. 그렇소. 그 집안 큰손녀가 옥내라고 했는데 참으로 불쌍한 일이지. 원래 이름난 양반가 교수였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비가 손자만 거두고 손녀들은 내쳤다지 않소. 승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내가 정말 양반집 딸이었으며 동생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한 상인에게서는 동생이 5이나 되며 막내는 겨우 7살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승윤은 옥내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여종 일을 하면서까지 동생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옥내야,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승유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옥내를 다시 만나 그때는 신분과 상관없이 그녀와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옥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내야. 어디 있었느냐? 얼마나 찾았다고? 도련님, 저는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옥내는 승윤의 어머니와 안채에서 한참을 이야기한 후 더욱 굳어진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옥내는 깊이 절을 하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승윤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 여종의 정체를 알아냈다. 남당고씨 집안 큰손녀가 맞더구나. 그래서 그 집안에 알리겠다고 했다. 손녀가 여종 노릇을 하며 집안 체면을 망치고 있다고 말이다. 어머니. 어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다. 사람을 보냈으니. 그녀는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되겠지? 승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내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당고시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옥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승윤은 옥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를 지나던 승윤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곧 밥을 해줄게.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옥내는 아니었지만 승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옥내 언니는 언제 와? 옥내 언니는 일하러 갔어. 저녁에 돌아올 거야? 승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옥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옥내 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찾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언니는 지금 여기 없어요. 며칠 전에 어디론가 떠났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저 잠깐 다녀오겠다고만 하고는. 승윤은 실망했지만 옥내의 동생들을 찾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그녀를 꼭 찾겠다는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칼날 같은 바람이 집집마다 문틈을 파고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젊은 여인, 옥내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말없이 꾸리고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인 듯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여종으로 들어간 지 겨우 보름 남짓,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벌써 6번째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인연이 대체 무엇인데 여종 주제에 저리도 곱게 생겼단 말이냐?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늘고 흰 것이 필시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르겠구나. 이전 마님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한 벌,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비녀 하나, 그리고 동생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쫓겨났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2번, 3번 거듭되면서 옥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에 이르러서는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옥내의 외모는 실로 남달랐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얼굴에 호수같이 맑은 눈동자,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은 천한 상놈의 자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곱게 틀어올린 모습이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품위는 영락없는 양반댁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옥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마님들은 자신의 대감이나 아들이 옥내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전현이 일부러 저러는 게 틀림없어. 여종 주제에 어디서 저런 요망한 눈짓을 배웠을꼬? 우리 도련님께서 자꾸 전현 쪽만 쳐다보시니
저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실제로 옥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옥내는 단 한 번도 먼저 눈길을 주거나 교태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년이 여종이긴 하더냐? 대체 어디서 기어들어 온 것이냐? 어디 양반댁 도련님을 홀리려 들어. 매번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었지만 옥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옥내에게는 6남매의 맏으로서 부모를 모두 여인 후 어린 5동생을 홀로 돌봐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7살 막내 옥진이부터 16살 둘째 옥수까지 모두가 옥내만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다 줄 거야? 언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배고파. 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릴 때마다 옥내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을 텐데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옥내가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6 식구가 배불리 먹기 어려웠기에 그녀는 늘 자신의 몫을 덜어 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동생들의 모습만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옥내는 짐을 다 꾸린 후 방 한 구석의 작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못나게 태어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이 아무리 곱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동생들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작은 한숨과 함께 보따리를 등에 둘러맨 옥내는 차가운 방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옥내는 마을 어귀 서원에서 여종을 구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니 필시 다른 곳과는 다를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원 입구에 도착한 옥내는 청운서원이라 적힌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과 단정한 건물에서 다른 양반댁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문간에서 나온 중년 남자가 옥내를 훑어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여종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따라오너라. 안채로 들어가니 50살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마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러 온 아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큰아들이 학문에만 매진하고 있어 조용하단다. 내가 할 일은 주로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시중이니라. 옥내는 마님의 따뜻한 말투에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 승윤이가 서재에서 공부할 때는 되도록 가까이 가지 말 거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옥내는 청운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옥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서재문이 열리며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나왔습니다. 바로 도련님 승윤이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갑작스러운 인사에 옥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어느 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요.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나는 승윤이라고 한다. 승윤은 옥내에게 진실함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옥내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승윤의 말에 옥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 다르십니다. 다른 양반 나리들과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십니다. 옥내는 어디서 왔느냐?
말투나 몸가짐이 여느 종과는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에 옥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승윤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됐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더라도 묻지는 않겠다. 다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다. 옥내는 가슴 저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승윤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옥내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혹시 옥내는 그를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배움에 어찌 분수가 있겠느냐? 안 됩니다, 도련님. 여종이 글을 배우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옥내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마님이 자신과 승윤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옥내야, 매화를 좋아하느냐? 네, 도련님.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 그런지 보기 좋습니다. 너는 참 깊이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내야, 잠깐 이리 와보거라. 요즘 승윤이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 같더구나. 대답이 참 똑똑하던데. 여종 주제의 말이다. 마님의 말에 옥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아들을 꼬시려는 속셈이 아니더냐? 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분수를 넘보는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님. 시끄럽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말이다. 그때 서재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승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옥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전연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말이 맞구나. 당장 나가거라. 옥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승윤이 뒤따라왔지만 옥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내야, 잠깐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저는 여종입니다. 마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련님께서 저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시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받아라. 내가 일한 품삯이니 받을 권리가 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날 밤, 옥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승윤이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내 이름이 정말 옥내가 맞느냐? 옥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다. 내게는 지금의 내가 중요할 뿐이다. 그 순간 옥내의 마음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련님, 옥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승윤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옥내는 정신을 차리고 승윤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옥내는 짐을 들고 방을 나섰고 다음 날 새벽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옥내가 사라진 후 승윤은 며칠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옥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런 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 승유는 옥내의 행방을 찾아 마을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여종 말씀이시군요. 아무리 봐도 여종 같지 않았어요. 말투며 손끝이며 딱 양반집에서 자란 티가 났지요. 그러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내라고 하셨소? 혹시 남당고씨 집안 이야기 아니오? 남당고시요. 그렇소. 그 집안 큰손녀가 옥내라고 했는데 참으로 불쌍한 일이지. 원래 이름난 양반가 교수였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비가 손자만 거두고 손녀들은 내쳤다지 않소. 승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내가 정말 양반집 딸이었으며 동생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한 상인에게서는 동생이 5이나 되며 막내는 겨우 7살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승유는 옥내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여종 일을 하면서까지 동생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옥내야,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승유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옥내를 다시 만나 그때는 신분과 상관없이 그녀와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옥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내야, 어디 있었느냐? 얼마나 찾았다고? 도련님, 저는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옥내는 승윤의 어머니와 안채에서 한참을 이야기한 후 더욱 굳어진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옥내는 깊이 절을 하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승윤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 여종의 정체를 알아냈다. 남당고씨 집안 큰손녀가 맞더구나. 그래서 그 집안에 알리겠다고 했다. 손녀가 여종 노릇을 하며 집안 체면을 망치고 있다고 말이다. 어머니, 어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다. 사람을 보냈으니. 그녀는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되겠지? 승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내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당고시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옥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승윤은 옥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를 지나던 승윤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곧 밥을 해줄게.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옥내는 아니었지만 승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옥내 언니는 언제? 옥내 언니는 일하러 갔어. 저녁에 돌아올 거야? 승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옥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옥내 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찾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언니는 지금 여기 없어요. 며칠 전에 어디론가 떠났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저 잠깐 다녀오겠다고만 하고는. 승윤은 실망했지만 옥내의 동생들을 찾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그녀를 꼭 찾겠다는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칼날 같은 바람이 집집마다 문틈을 파고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젊은 여인, 옥내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말없이 꾸리고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인 듯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여종으로 들어간 지 겨우 보름 남짓,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벌써 6번째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인연이 대체 무엇인데 여종 주제에 저리도 곱게 생겼단 말이냐?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늘고 흰 것이 필시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르겠구나. 이전 마님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한 벌,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비녀 하나, 그리고 동생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쫓겨났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2번, 3번 거듭되면서 옥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에 이르러서는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옥내의 외모는 실로 남달랐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얼굴에 호수같이 맑은 눈동자,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은 천한 상놈의 자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곱게 틀어올린 모습이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품위는 영락없는 양반댁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옥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마님들은 자신의 대감이나 아들이 옥내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전현이 일부러 저러는 게 틀림없어. 여종 주제에 어디서 저런 요망한 눈짓을 배웠을꼬? 우리 도련님께서 자꾸 전현 쪽만 쳐다보시니 저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실제로 옥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옥내는 단 한 번도 먼저 눈길을 주거나 교태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년이 여종이긴 하더냐? 대체 어디서 기어들어 온 것이냐? 어디 양반댁 도련님을 홀리려 들어. 매번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었지만 옥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옥내에게는 6남매의 맏으로서 부모를 모두 여인 후 어린 5 동생을 홀로 돌봐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7살 막내 옥진이부터 16살 둘째 옥수까지 모두가 옥내만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다 줄 거야? 언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배고파. 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릴 때마다 옥내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을 텐데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옥내가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6 식구가 배불리 먹기 어려웠기에 그녀는 늘 자신의 몫을 덜어 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동생들의 모습만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옥내는 짐을 다 꾸린 후 방 한 구석의 작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못나게 태어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이 아무리 곱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동생들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작은 한숨과 함께 보따리를 등에 둘러맨 옥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옥내는 마을 어귀 서원에서 여종을 구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니 필시 다른 곳과는 다를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원 입구에 도착한 옥내는 청운서원이라 적힌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과 단정한 건물에서 다른 양반댁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문간에서 나온 중년 남자가 옥내를 훑어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여종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따라오너라. 안채로 들어가니 50살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마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러 온 아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큰아들이 학문에만 매진하고 있어 조용하단다. 내가 할 일은 주로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시중이니라. 옥내는 마님의 따뜻한 말투에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 승윤이가 서재에서 공부할 때는 되도록 가까이 가지 말 거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옥내는 청운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옥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서재문이 열리며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나왔습니다. 바로 도련님 승윤이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갑작스러운 인사에 옥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어느 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요. 이름이 무엇이냐?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나는 승윤이라고 한다. 승윤은 옥내에게 진실함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옥내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승윤의 말에 옥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 다르십니다. 다른 양반 나리들과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십니다. 옥내는 어디서 왔느냐? 말투나 몸가짐이 여느 종과는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에 옥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승윤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됐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더라도 묻지는 않겠다. 다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다. 옥내는 가슴 저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승윤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옥내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혹시 옥내는 글을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배움에 어찌 분수가 있겠느냐? 안 됩니다, 도련님. 여종이 글을 배우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옥내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마님이 자신과 승윤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옥내야, 매화를 좋아하느냐? 네, 도련님.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 그런지 보기 좋습니다. 너는 참 깊이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내야, 잠깐 이리 와보거라. 요즘 승윤이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 같더구나. 대답이 참 똑똑하던데. 여종 주제의 말이다. 마님의 말에 옥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아들을 꼬시려는 속셈이 아니더냐? 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분수를 넘보는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님. 시끄럽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말이다. 그때 서재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승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옥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전연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말이 맞구나. 당장 나가거라. 옥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승윤이 뒤따라왔지만 옥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내야, 잠깐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저는 여종입니다. 마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련님께서 저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시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받아라. 내가 일한 품삯이니 받을 권리가 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날 밤, 옥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승윤이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